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1 꿀팁을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도 갤럭시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S펜을 사용하죠. 그래서 S펜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제어센터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한 손가락만 내리는데 위에 제어센터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내려야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한 방에 보고 싶을 때는 두 손가락으로 쭉 끌어내려 주시면 한 방에 볼 수 있습니다. 제어센터 메뉴들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정렬을 해두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 녹화를 자주 쓰면 앞쪽으로 빼두시면 좋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이동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면은 위에 보면 땡땡땡 점으로 표시된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선택하시면은 버튼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선택하시면은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녹화를 이렇게 끌고 오면은 위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누르면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앞에다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켜고 끄고의 역할도 하지만 길게 누르면은 추가적인 메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리를 길게 눌러 보시면은 세부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와이파이도 마찬가지로 길게 꾹 눌러 보시면은 와이파이 선택 메뉴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길게 눌러서 빠른 설정 메뉴 들어갈 수 있는 거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볼륨 세부 설정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볼륨 버튼이 있죠.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드래그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위에 보면 점점점 보이죠?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세부 볼륨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시스템, 알림, 빅스비 보이스, 벨소리, 미디어까지 개별 설정이 가능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UI 3.0이 되면서 노크온 기능이 더 매력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화면이 꺼졌을 때 이렇게 켜지는 기능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꺼지는 것도 지원합니다. 여백을 두 번 치면은 화면이 꺼지니까 이렇게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기능으로 접근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경우 이렇게 실행해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는데 이거 말고 카메라 아이콘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동영상 사진을 한 방에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길게 눌러보세요. 세택, 웹 검색, 북마크, 전화 같은 경우도 길게 눌러보시면 부재중 전화 검색,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젯을 설정하는 것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린더 위젯을 설정한다. 길게 눌러보시면은 서브 메뉴 나오지만 이 아래쪽은 위젯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위젯 선택해 보면은 여기서 세 가지 스타일로 캘린더를 설정할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큰 캘린더를 추가하고 싶다. 추가 누르면은 이렇게 캘린더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림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내려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화면 중간에서 살짝만 내려도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분할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보고 있다가 유튜브도 같이 보고 싶다. 엣지 메뉴를 불러옵니다. 유튜브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배치할 곳에 위에다 두면 위로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두면 아래쪽에 배치가 되는 거고 이 중간 부분에 내면은 팝업 형태로 뜨게 배치가 됩니다. 중간에 떠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창을 배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 바꾸는 것도요. 이런 식으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조정도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개를 한 번에 묶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점 부분을 눌러보시면 플러스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개가 묶여가지고 메뉴에 추가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 화면을 볼 때는 이렇게 키보드가 나오고 가로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분할이 돼서 키보드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세로에서도 한 손으로 입력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키보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점점 누르시고요, 모드를 선택해 들어가시면 일반 키보드, 한손 키보드, 플로팅 키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손 키보드는 이렇게 화면을 몰아주는 거예요. 이 화살표 부분으로 좌우 손 위치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플로팅 키보드는 이 키보드가 공중에 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보드 위치를 자유롭게 가져다 두고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같은 거 막 지우다 보면은 잘못 지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프티콘이 있는 메시지를 지워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땡땡땡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들어가면은 휴지통이라고 있죠. 휴지통 선택을 하면은 최근 30일 내에 삭제된 메시지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원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입력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걸 지웠어요. 예를 들어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잘못 지워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손가락 두 개로 키보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대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원래대로 지우고 싶다.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커서를 이런 식으로 찍으면은 이동이 돼요. 원하는 곳에 위치가 안 될 때, 당황스러울 때 있죠. 그때 이 커서를 쉽게 옮기는 방법은 이 밑에 스페이스 바 이 부분을 길게 누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터치패드처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가져다 두고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복사했죠? 길게 누르면 메뉴가 나와요. 메시지에다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길게 눌러서 붙여넣기 메뉴를 불러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위에 뭔가 길게 떠 있는 게 있죠? 요걸 선택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어디서든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PRP 기능 알려드릴게요. 넷플릭스로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보다가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플로팅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페이지 볼 때도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누르시고 이렇게 끌어주면은 사이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분할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원래대로 화면을 돌아오고 싶을 때는 이 확대 메뉴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원을 끌 때는 길게 눌러서 전원을 건데 이제는 길게 누르면 빅스비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볼륨 하단하고 전원 버튼을 길게 동시에 같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원 끄기 메뉴가 나와요. 근데 나는 이렇게 끄고 싶지 않다, 원래대로 끄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측면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전원 끄기 메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꿔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무음으로 바꿔놔서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일정 시간만 무음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 제어 센터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소리 부분 있죠? 길게 눌러보세요. 그리고 무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선택하면은 이 밑에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무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직접 설정해서 원하는 시간만큼 무음 시간을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맨 끝에 가면은 두 가지 옵션을 볼 수가 있어요. 삼성 풀이라는 것과 구글 디스커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보기 싫다, 그냥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없애고 싶을 때는 이렇게 화면을 오므려 주면요, 이 맨 끝에 사용 중인, 지금 현재 삼성 풀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은 이제는 안 나옵니다. 다시 나오게 하고 싶을 때는 똑같이 화면을 모아주시고 체크를 하시고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캡처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화면을 쓸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쓸어주잖아요.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반대로 해도 캡처가 돼요. 전원 버튼하고 볼륨 하단 버튼 있죠. 이 부분을 두 개를 동시에 짧게 하면 캡처가 돼요. 빅스비로 캡처도 가능합니다. 캡처, 이렇게 캡처도 할 수 있어요. 긴 화면을 다 캡처를 하고 싶다, 캡처를 일단 하세요. 캡처가 됐죠?
그럼 여기에 추가 메뉴가 있어요. 이 화살표 하단으로 가는 걸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롤 되면서 캡처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캡처된 이미지를 넣고 싶다. 위에 보면은 붙여넣기라고 나왔죠. 요걸 선택해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붙일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캡처한 거는 바로 붙여넣기가 된다. 참고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공유하는 거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사진을 공유하고 싶어요. 요거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면은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선택해요. 니어비쉐어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공유 가능한 기기를 찾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상대방 받을 기기에 기기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리더 위에 전화라고 나오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상대방 수락 대기 중 나오죠. 받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받기 누르면은 이렇게 파일이 전송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폰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이면 다 서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녹화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위에 제어 센터 가시면은 제가 아까 메뉴를 이동시켜 놨죠. 화면 녹화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미디어 소리, 이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미디어 소리면 마이크, 제가 떠드는 소리도 녹음을 할 거냐,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녹화 시작을 하시면은 3, 2, 1 하고 녹화가 됩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지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녹화된 파일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가지고 빅스비 활용도 하지만 하키로서 활용도 가능합니다. 설정으로 가세요. 유용한 기능으로 갑니다. 측면 버튼 선택하면은 위쪽에 2번 누르기로 앱 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해서 들어가세요. 자신이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면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면 되고, 저는 넷플릭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나가요. 버튼을 2번 누르면 이렇게 넷플릭스가 바로 실행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을 충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어센터로 가셔가지고요. 원래 없었던 메뉴인데 추가를 시킨 거죠. 메뉴가 없다. 그럼 버튼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위에서 끌어다 두시면 돼요. 무선 배터리 공유 선택하면은 무선 배터리 공유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자,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능이죠. 엣지 스크린, 요거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주 전화가 거는 사람들 리스트 여기다 등록시켜 놓고 활용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용도로 서브 엣지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연필 메뉴 편집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딱 선택하세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음성 녹음을 많이 쓰면 음성 녹음 메뉴를 이렇게 끌어다 두고 캘린더 메뉴 등록해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전화번호도 등록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설정 메뉴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말고 라이브 메시지, 사람, 날씨 이런 정보들을 이 엣지 스크린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등록하면 갖고 온 다음에 옆으로 넘기면 지정된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지 건강하다고 하죠. 수면 준비 모드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디지털 웰빙 및 자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취침 모드라고 있습니다. 요일 지정할 수 있고 시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취침 드는 시간을 지정해 두면요, 그 시간에는 이 화면이 흑백으로 변하고 전화 알림 등 무음으로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내비게이션 바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런 메뉴 버튼 옛날 방식인데 이 화면을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아이폰처럼 제스처 방식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설정하셔서 디스플레이로 가세요. 내비게이션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튼 방식을 스와이프 제스처 방식으로 좀 더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각자 편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디바이스 케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시면은 현재 뭐 배터리라든지 저장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 위에 점점점 이 부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케어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케어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 체크가 되어 있고 자동으로 다치 시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폰도 한번 꺼줬다 켜주면은 찌꺼기가 사라지면서 좋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언제 자동으로 다시 시작할 거냐. 예를 들어서 한 수요일 날 한번 껐다 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잘 때 얘가 알아서 껐다 켜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재부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S펜을 지원하죠. 그럼 S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기존 갤럭시 노트는 쭉 빼면은 활성화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이 가까이 가면은 알아서 펜을 인식합니다. 메뉴를 불러오고 싶다. 이 가운데 버튼이 있죠? 인식할 때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메뉴는 똑같아요. 노트와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S펜 관련된 기능을 등록해 두면 좋아요. 네, 밑에 바로가기 추가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앱들도 여기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카트라이더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가 다 찼는데 따로 이 변경을 하려면은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변경을 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갤럭시의 좀 오류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를 삭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돋보기를 삭제시키겠습니다. 이거를 길게 누른 상태에서 위에 보면 삭제 있죠? 요거를 삭제를 시키면 바로가기 추가가 나옵니다. 글랜스 기능, 이게 뭐냐? 이름이 아주 생소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 중에 이 캘린더에서 뭐 스케줄 같은 거 확인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카톡 하다가 다시 캘린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얘를 글랜스 기능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글랜스 기능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 스케줄을 보고 싶다. 이쪽으로 S펜을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크게 보이고 화면을 떼면 이런 식으로 다른 화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글씨 예쁘게 쓰는 사람들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이런 달력을 S펜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가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여기다 꾸미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펜 종류도 선택할 수 있고 색상도 선택할 수 있고 예쁘게 꾸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한 게 그대로 달력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했습니다. 캘린더 메뉴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넘겨도 얘는 이 캘린더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S펜 쓰기 지우기. S펜을 씁니다. 이걸 지우고 싶다. 여기 밑에 이 지우기 메뉴를 선택하고 이렇게 지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고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이 템플릿도 다양한 스타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땡땡땡 이 메뉴 선택을 하면 템플릿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스타일의 이런 템플릿을 지정해서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문자 입력을 키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키보드 표시 있죠? 이걸 선택해서 여기서 글자 입력을 할 수 있어요. 키보드 입력이 느린 분들은 펜글씨가 더 편하겠죠. 여기서 펜글씨를 입력해서 한글로 변환하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이 점점점을 눌러보세요. 손글씨 T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리, 더, 유 이런 식으로 한글로 변환돼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빨리 쓰잖아요. 구독 이렇게 연속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S펜을 쓸 때마다 꼭 이렇게 한 번씩 바꿔줘야 되냐?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손글씨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펜인식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림을 그리다가 키보드 입력을 한다. 그럴 때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창이 뜨니까 펜으로 글자를 입력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메모한 거를 바로 글자로 변환해 주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리, 더, 유 요거를 글자를 변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표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 땡땡땡 부분이 있죠? 선택하면은 텍스트로 변환이 있습니다. 텍스트로 변환을 선택하면은 리더유 바뀐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변환 누르면 글자가 바뀐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전체 페이지를 다 메모했어요. 한 방에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밑에 이 T라는 표시 있습니다. 요거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기록된 것들을 다 한글로 변환을 시켜준 작업을 합니다.
위치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이 편한 사람들은 위쪽에다 배치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갖고 와서 중간에다가 두고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S펜 색상, 펜 종류를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펜 모양을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펜 종류와 색상 그리고 굵기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보라색으로 색을 지정하고 나는 이렇게 이런 펜을 많이 쓴다. 별 표시를 선택을 하세요. 그럼 즐겨찾기에 등록이 된 겁니다. 즐겨찾기 펜을 불러올 때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선택하면 제가 현재 지금 3가지를 등록해 둔 거예요. 총 9가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한 방에 그 관련된 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컬러도 되게 단조롭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컬러 정말 종류 많습니다. 이 끝쪽으로 넘겨보세요. 맨 끝에 보면은 6가지 컬러가 보이는 게 있어요. 요거를 선택해 보세요. 컬러 세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파스텔톤, 이런 색상, 여러 가지 색상 라인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4개까지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여기서 그 해당하는 색상들을 선택을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를 추출해서 메모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컬러를 가지고 좀 예쁘게 꾸며보고 싶다. 그럼 펜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끝에 메뉴로 갑니다. 스포일러 표시가 있습니다. 스포일러에서 보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색상이 바뀌죠. 이미지 있는 컬러들을 추출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이 색상을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A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이걸 선택하면은 여기서 색상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이 색상으로 바꾸고 싶어. 바꿀 그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도형 그리면 예쁘지가 않죠. 요거를 예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뉴 끝에 가면은 이렇게 도형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도형을 예쁘게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손글씨 입력했을 때 삐뚤게 입력했다. 수평 맞춰주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약간 삐뚤게 썼죠? 이 수평을 맞추고 싶다. 이 땡땡땡 선이 있는 이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점 땡땡땡 있는 메뉴 들어가시면 수평 맞추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이 맞춰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메모한 것을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이 땡땡땡, 이 점 표시로 된 부분 이렇게 하면 이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메모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페이지를 넘기는데 이 S펜으로 넘기고 싶어요. 이렇게 손으로는 페이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S펜으로 하면은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이 안 되죠. 읽기 모드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세요. 이제는 S펜은 사람의 손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크 입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메모할 때 이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항목 체크 메뉴를 만들고 싶다. 위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칸에 V 표시 있는 체크리스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1번 그리고 엔터, 2번 엔터, 3번 엔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 항목을 쓸 수 있겠죠. 1번 항목 다 했다. 네모칸을 체크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워지면서 어떤 일정이나 준비물 챙길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 중 하나는 메모 녹음 알려드릴게요. 녹음도 하고 메모도 하잖아요. 이거를 둘의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이 첨부파일 표시 메뉴를 선택합니다. 음성 녹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음성 녹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하겠죠. 이렇게 하고 열심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이 됐던 메모를 했어요. 정지를 눌러요. 이 메모된 그 시간들이 서로 싱크가 맞는 거예요. 이 3번을 선택하면 바로 그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2번을 선택하면 2번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